거식개체 포스피딩. 거식개체에 대한 포스피딩은 항상 찬반 논란이 되게 많아요. 저도 파충류를 많이 오래 키웠고 또 계속 진료를 하다 보니까 보호자로서 안 먹으면은 오늘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설명해주고 싶은지. 거시기 정확한 좀 정의라든지 좀 기간,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시기 기준은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는 크레스티드나 레게 기준 정도로 일단은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거시기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병적인 거시기 있고 병이 아닌 거시기 있긴 하거든요. 병적인 거시기 진짜 아파서 못 먹는 거. 아픈 게 아닌 거시기는 보통 대표적인 게 이제 배란데 쓸 때. 파충류 진짜. 맞아요. 베란다에서 뭐 흔히 발정 왔다고 하죠. 발정 왔을 때 또는 진짜 산란 직전에 그렇게 거시기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병적인 거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적인 거식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다는데 그래도 병원에 오는 베스트 3 제일 많은 비율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위장관에 이제 음식물들이 좀 축적 돼서 폐색을 일으키는 흔히 인펙션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진짜 거시기 올 수밖에 없는 게 고속도로 정체현상처럼 여기서 막히면 위서부터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 못 먹어 나중에는. 소화가 안 되니까. 맞아요. 우리 체한 것 같은 느낌? 똑같아요. 그래서 막히니까 속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강제 피딩하다 보면 토도해요 애기들이. 실제로 피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고 진짜 위장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몇 케이스 봤는데 그래서 그런 인펙션 같은 경우는 진단을 먼저 해보고 뭐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또는 이제 조형 촬영 후에 어디 부분이 막혔거나 어느 정도로 막혔는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수술적으로 좀 뚫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약물 처치로 좀 부드럽게 해주던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응급조치 인펙션 걸렸을 때 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이제 물 먹이거나 포카리 먹이신 분들 꽤 있거든요. 좀 인펙션일 때? 네. 이 운동성을 좀 주면서 부드럽게 해서 좀 녹이는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민간요법이고 흔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약물 정도의 수액 정도 탈수가 많이 나요. 이게 계속해서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더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돌덩이처럼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마사지 항목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내려가는지에 대한 것까지 말씀드리니까 인펙션이 일단 1번 되게 많은 질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오늘 지금 마사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마사지 영상을 그러면 병원에서 조금 제가 찍어서 한번 보내주시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넣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내염 같은 거 있어요. 구내염이 발생하는 거는 뭐 너무 핀셋 같은 거 날카로운 거 써서 뭐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귀뚜라미 뭐 다리에 찢기는 경우도 있고. 귀뚜라미 다리에도 그렇죠. 네 맞아요. 작은 애기들은 진짜 이게 무리가 가거든요. 또는 뭐 그 밖에 뭐 진짜 세균성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염돼가지고 뭐 세균성 곰팡이성 바이러스성 질병이 퍼지면서 입안 자체가 많이 안 좋아져서 올라오듯이. 맞아요. 그래서 아예 못 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이제 거시기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시기 때는 그럼 병원에 와서 간단하게 이제 원인을 찾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도 한 번 정도 애기들 입 먹을 때나 화나게 조금 입부분 만지면서 입 벌렸을 때 한 번 정도 구강 안쪽을 관찰하는 거는 뭐 병원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집에서도 간단히 좀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되게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신장관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흔히 뭐 파라사이로이디즘 같은 이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무 어려서부터 고단백만 먹이다 보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요산 침착되면 뭐 통풍도 올 수 있고 신장 수치가 높아지면 애기들이 하루아침에 진짜 확 그냥 막 눈이 선크나이처럼 꺼지고 약간 컨디션이 확 처지는 경우도 있고 간 안 좋은 애기들은 보통 애기들이 간 담독계가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 담즙 배설이 안 된다든지 사람도 간염 많이 걸리거든요. 애기들 간염이 많이 걸려서 간이 진짜 커져요. 풍선처럼 지방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래되면 간 경화로 이어지는데 그런 애기들은 사실 초음파에서 보면 매질이 아주 그냥 새하얗습니다. 매질이 뭘까요? 완전 그 밀도가 완전 그냥 꽉꽉 눌러담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 내분비 문제는 제일 좋은 거는 혈액검사 수치를 보는 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작으니까 맞아요. 볼 수 있는 뭐 비어디급 얘기 이상에서는 좀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보통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진단 정도를 내릴 수 있고 확진은 무조건 혈액검사랑 생검 좀 빼내야 돼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중에 뭐 혹시 사료는 어떤 거 먹였어요? 또 어떻게 관리했어요? 근데 보통 간이 안 좋은 경우는 이제 환경 잘 못 맞춰주는 경우, 뭐 온습도 계속해서 어긋나고 환기 좀 안 되고. 맞아요. 그러면 간이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뭐 잘못된 시기, 뭐 예를 들어서 잡식인데 너무 육식만 주거나 아니면 또 뭐 초식인데 뭐 육식을 너무 많이 준다거나. 맞아요. 육식인데 초식 주거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고, 대표적으로가 이제 내분비 확 망가질 때 보면은 크레나 레게는 조금 그래도 죽을 때까지 먹는 거 거의 비슷한데, 뭐 비언이나 뭐 랭킨슨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성부터는 좀 채식으로 조금씩 바꿔줬는데 계속 귀뚜라미라든지 조금 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내분비 쪽에.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얘네는 어차피 귀뚜라미만 계속 먹는다. 야채는 그냥 기호다. 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야채류를 조금 나이가 들면 조금씩 늘려내 가야 되고, 그게 되게 필수적인 게 못 고쳐요. 나중에 중간에 못 바꾸면 못 고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간신장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기 때는 얘네가 귀뚜라미나 이런 위주로 먹잖아요. 맞아요. 성장 때문에. 그럼 그때도 야채를 좀 주는 게 좋은가요?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 없는데 소양식은 노출을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어렸을 때 뭐든지 잘 먹고 막 사냥할 때 보면 빨빨거리는 거 다 먹어버리니까 움직이는 거 다 받아먹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은 되는데, 사실은 뭐 1년령 이하에서는 잘 야채 급여를 안 하긴 하지만 뭐 나중 대비해서 노출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분비 쪽은 정말 치료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구내염 항생제 먹으면 좋아지거나 뭐 인펙션 같은 경우는 사실 뚫어주면 좋은데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오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치료에 대한 기대성인데, 사실 내분비가 무너졌을 때 뭐 항생제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치료도 더딜 수도 있어요. 연명 치료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밥을 안 먹는다 하면 도마뱀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좋을까요? 보통 뭐 한 번 피딩할 때 거식 왔다라고 해서 제가 막 문제된다고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그거는 사실 거식보다 그냥 그날 안 맞아요. 안 먹는 경우가 있고 똥 싸면 또 먹어요, 그런 애들이. 시험하게 똥 싸면 잘 먹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병적인 진짜 이거는 안 좋아요, 빨리 병원 와야 되는, 보통 저는 2주가 안 먹은서부터는 진짜 예민하게 보는 게 맞아요. 배란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발정을 제외하고. 발정과 배란을 제외하고는 2주 정도부터는 이거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꼭 검사를 해봐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도마뱀 한두 달까지는 안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막 한두 달 있다 오면은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짧네요, 주기가. 맞아요. 근데 뭐 저도 발 낳기 직전이라든지 뭐 생란장 수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또는 발정 왔을 땐 저도 그냥 2주 정도는 뭐 애교거든요. 그 정도 다 안 먹고 그 이후에 또 잘 먹고 하니까. 그때는 그러면 뭐 내분기가 망가지거나 그러지는요? 에그 바인딩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가면 망가질 수 있겠지만, 잘 안 먹어서 생길 수 문제는 잘 없기는 해요. 그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많으면은 애기들이 거식이 왔을 때 어떤 에너지로 버티냐면, 펫바디스라고 꼬리 옆쪽에 이렇게 꼽히듯이 이렇게 직선으로 된 게 있어요. 약간 돌기처럼 몸 안에. 그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복부지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 꼬리살 보면은 저희 흔히 애기들의 그 체형을 볼 수 있는데 꼬리가 얇게 얇으면 펫바디스 얇거든요. 그런 애기들 거식이 일주일만 돼도 그냥 안 좋아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체 바이 개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맞아요. 2주 안에. 맞아요. 그러면은 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럼 중형 도마뱀. 되게 중형 도마뱀은 조금 더 길게 잡으셔도 되는데, 한 달까지는 조금 먹이 변화는 먼저 해보고, 사냥을 매일매일 하는 애기들은 잘 없다 없죠. 보니까 조금 더 러프하게 기간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뱀. 뱀은 저는 한 달 거식은 조금 귀여워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보장도 이 정도는 거식이라고 서로 말씀 나누는 게 좀 애매하고, 그래서 한 달 이상부터는 그냥 이벤트를 봐야 되고, 블루가 왔다든지 발제가 왔는지 아니면 뭐 산란 준비를 하든지, 2달서부터는 저는 진짜 이거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는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거북이 찍어보기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하자면은, 보통 얘네들은 매일매일 먹어요. 진짜 밥을 바꿔주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얘들은 조금 더 예민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편중된 식사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까 생길 수 있는 것 중에서 육지거북 종마다 좀 다르는데 요석 많이 생겨요. 요산이 쌓이다 보면 돌이 되거든요. 그게 요석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위장관을 꽉 막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개체들 중에서 나는 애기 잘 먹어서 평소에 치커리만 줬어요. 나는 애기 잘 먹어서 뭐 애호박만 줬어요. 아니 치킨 애호박만 줬어요 하는 경우는 진짜 나중에 SG 보면 요석 큰 거 진짜 남자 손가락만한 거 들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뭘 줘야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줘야 돼요. 어제 근데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크레스티드 개코 기준으로 도마뱀 너무 팔딱거리고 밥을 안 먹는다.
질문을 진짜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대부분 이제 수컷의 경우 발정 때문에 그렇고 암컷의 경우 배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발정이 오면 시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애기들의 모든 집중은 다 거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발정인지를 먼저 여부는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거든요. 발정 왔을 때. 첫 번째로 도마뱀은 무정감을 낳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요. 위장감이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컷은 좀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생식기를 제가 꺼내서 좀 핥는다든지 좀 약간 여러 가지 행동을 같이 할 수도 있어가지고 발정 중에는 호르몬 자체가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시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을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발정 사이클이 돌 때는 2주에서 4주 정도는 좀 지켜봐요. 큰 3개월 이상 뭐 퍼덕거리고 전혀 못 만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동물들에서는 사실 발정을 줄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많이 돼 있고 중성화라든지 맞아요. 현실적으로 좀 파충류에서는 유독 강아지, 고양이, 뭐 다른 포유류들, 뭐 토끼 같은 설치류들, 그 다음에 앵무새 같은 조류들에서는 오히려 발정을 억누르려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요. 근데 파충류는 반대예요. 오히려 알을 많이 낳게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개체의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약간은 색이 다르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발정 억누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식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보면 발정 억누르는 약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라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보통 쓰는 처치들이 여기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실제 효과가 없었던 개체들도 많고 있어가지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들을 먹였을 때 어쨌든 호르몬제잖아요. 그런 약들을 먹었을 때 애기들한테 조금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호르몬제에서 뭐 안전한 약들 위주로 쓰기는 하거든요. 약 중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보통 부작용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우리 항생제보다는 더 안전한 어떻게 써서 효과가 없으면 없어지지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약간 독충제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의 약들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조심히 수의사 상담 한번 하시고 처방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 방법은 전혀 몰랐어요. 약을 먹여서 조금 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생각도 못했고 왜냐면 제가 이걸 너무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발정이 너무 심하고 밥을 안 먹어서 보호자님이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사실 파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마지막까지 해보시고 싶은 보호자님들은 꼭 한 번쯤은 개체의 스트레스도 좀 줄여주고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좀 도움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오늘 저도 알고 또 보호자님들도 아셨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 팁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조금 어두운 곳 그리고 좀 시원한 곳에 놔주는 경우에는 사실 좀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우리 편집자님 당첨되셨어요. 발정이 가라앉지 않는데 아이고 그냥 문 열면 뛰쳐나온대요.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물도 잘 안 먹을 때 물도 잘 안 먹는 상태에 포카리 같은 도움이 될까요? 많이 먹이셔서 오시면 포카리 같은 전해질 자체를 좀 먹이시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포카리를 물에 타서 먹이거든요. 잘하셨어요. 이것도 잘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도마뱀 애초에 혈액상의 전해질이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낮아요. 약간 좀 진할 수 있어요, 애기들은. 그래서 애기 상태 보고 주는 게 좋은데 안전한 거에서 조금 저희 개체로 본다면 포카리에다가 뭐 준다면 2대1 정도, 포카리에 물 1 정도만 하면 딱 포카리 2, 물 1 정도면 딱 조금 아프다면 뭐 조금 더 비율을 조절하셔도 괜찮은데 원액 자체 먹인다고 막 갑자기 흡수가 많이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좀 조심스럽다. 워낙 소동물이니까. 맞아요. 좀 셀 수 있어요, 농도 자체. 그리고 거식일 때 최소한의 급여를 해야 된다면 귀뚜라미가 좋은지 슈퍼푸드가 좋은지 어렵네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무조건 슈퍼푸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식이 길면 소화기관이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는데 귀뚜라미를 먹으면 어쨌든 저는 슈퍼푸드가 좀 더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또 맞는 말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슈퍼푸드가 부드럽거든요. 물도 섞여 있고 어쨌든 내려가는 것도 좋은데 병원에 슈퍼푸드를 안 먹어요. 예전에 먹고 안 먹어서 왔는데 귀뚜라미 먹였는데 먹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이 털이 찢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던 거 먹어서. 맞아요. 거식개체 포스피딩, 거식개체에 대한 포스피딩은 항상
찬반 논란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저도 파충류를 많이 오래 키웠고 또 계속 길러보다 보니까 보호자로서 또 조언 정도인데 안 먹으면은 포스피딩 정도는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학적인 게 아니고 너무 안 먹으면 포스피딩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병적인 상태든 병적인 상태가 아니든 안 먹으면 어쨌든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내야 되거든요. 이 거식이 오래되면 어쨌든 간에 병적인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상황마다 달라요. 뭐 인펙션이 심하거나 있을 때 포스피딩 해준다고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그런 질환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포스피딩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포스피딩이 아니고 병원 가보셔서 상담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피딩을 시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엑스레이 정도나 초음파 정도 보고 맞아요. 저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인펙션을 구분하는데 나는 병원에 가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배변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배변이 일주일 이상 없었다 하면 무조건 병원 가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좋아요. 막혔으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변 쌌는데 진짜 변도 없는지 아니면 뭐 그 하얀색 요산이라도 나오는지 정도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은 돼요. 대체 관리 방법을 물어봐 주셨는데 이 질문은 얼마나 먹여야 되느냐, 지금 우리 애가 한 2주 정도 거식이었다 그럼 평소처럼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양을 덜 먹어야 되는지 좀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포스피딩은 무조건 양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생존에 필요한 칼로리 정도를 보충해 주는 것도 있고 운동성을 가져가기 위함이거든요. 많이 주지 마시고 평소에 먹는 거 한 4분의 2 정도, 한 25%만 먹어도 성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주면 넘어가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역으로 뱉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토하거나. 맞아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거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해봤는데 원장님 혹시 추가로 정말 그래도 이 점은 보호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너무 당황은 안 하셔도 되게 우리나라 분들이 좀 밥심이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밥 먹었니? 할머니가 저를 보면은 등짝대면서 이렇게 말랐냐고 하면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먹이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포스피딩. 맞아요. 할머니 포스피딩. 맞아요. 할머니 포스피딩. 이제 손맛으로 그냥 계속 넣는 것처럼 약간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고. 저도 또 보호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이가 안 먹으면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솔직히 샵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속상한 게 어쨌든 다 자기 손으로 해칭하고 요만할 때 진짜 저희가 먹이 부침 하나하나에서 보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잘 크다가 없는 갑자기 빼짝 말라가지고 보면 저는 솔직히 진짜로 많이 속상해요.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샵으로 오셔서 이거 이런데 왜 그럴까요? 또는 저는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치료 개코들 같은 경우는 벽에 못 붙는다. 그런 건 최대한 빨리 저희 샵으로 연락을 주시면 일이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만해지기 전에 스노볼이 굴러가기 전에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편하게 저희를 문의주시거나 아니면 나눔 의료센터 너무 좋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다 너무 꼼꼼하게 카카오톡을 다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지문은 돈이 안 들어요. 이거는 기억 안 되니까 저희가 답변 드리시는 한에선 최대한으로 좋은데 제가 잘 때 빼고는 다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잘 때 빼고 다 부탁드리니까 너무 부담 느끼시지 않고 이게 심각한지 아닌지 정도만이라도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거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 외에도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기간을 놓쳐서 질문을 못 썼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원장님을 옥주 거의 열심히 채찍질해서 답변을 받아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또는 다이렉트로 나눔동물 의료센터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할 수 있어요. 네. 친구 추가하시면 우리 원장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우리 빨리 끝내고 회식을 하시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빠이!